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18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라디오 본편에 앞서서 오프닝을 살짝 좀 선보일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오프닝 소재로 준비해온 것은 어찌 보면 제 라디오 정체성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러한 주제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본 어떤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카툰 네트워크라고 하는 채널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카툰 네트워크를 알고 계신다면 이 채널도 알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카툰 네트워크의 자매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메랑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오후 8시경쯤에 썸머 캠프 아일랜드라고 하는 작품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인지도가 많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전파를 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홍보성 멘트를 좀 날려보는 건데, 제가 정확히 방영하는 요일은 모르겠어요. 항상 한 8시경쯤에 부메랑을 틀면 이 애니메이션이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식을 살짝공 전해봅니다. 자, 근데 뭐 명색이 홍보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분위기 정도는 전파를 해드려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러분 아마 어드벤처 타임이라고 하는 작품은 워낙에 인지도가 강력한 작품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작품을 예로 들게요. 만약에 어드벤처 타임이 극한의 사랑스러움과 극한의 귀여움을 추구하면 딱 요런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작품이 약간 전개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4차원적인 그런 스토리를 지향하는 작품임과 동시에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추구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미스터리라던가 이런 걸 추구하는 약간 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종류의 작품이 절대 아니고요. 초지일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게, 단지 스토리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전개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성우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오피셜 정보는 아닌데 제가 귀피셜로 저의 귀에 의존해서 캐스팅을 좀 유추해보면 일단 이호산 성우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김현지 성우님, 정유미 성우님, 김도영 성우님, 그리고 이분은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이렇게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 원로 성우분이시고요. 파파 스머프 역할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김태훈 성우님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한 캐스팅으로 이 작품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성우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이 작품이 추구하는 귀여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이 작품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오프닝 삼아 살짝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하여 사리사욕을 채워보는 사운드 트랙의 오프닝 시간을 맞춰보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꿀잼 셀렉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꿀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과연 어떤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지
슬슬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저번 회차에서 여성향 작품을 들고 오겠다고 미리 예고를 드렸었습니다. 단지 이제 여성향이라고만 말씀을 드렸고, 그 작품이 어떠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인지도가 굉장히 강력한 작품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로 충분히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자, 과연 제가 오늘 어떤 작품을 들고 왔을지 그 작품의 프로필 살짝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의 장르, 첫 번째로 학원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물입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학원물이라고 하는 장르는 동의를 하는데, 스포츠물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고요. 동의도 잘 못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추구하는 거는 사실 학원 일상에 가깝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혹은 뭐 청춘물? 약간 그런 느낌이 더 강한 작품이어서 이 스포츠물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왜 붙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아마 조금 이따 포인트에 들어갔을 때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장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작품의 중심 소재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그만두었던 남학생들이 다시 수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도키도키 할 만한 그런 소재들이 많이 들어차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느낌이 드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소개할 걸 다 소개한 것 같고요. 이제 이 작품이 무엇인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이 작품 맞이해 주시길 바랄게요.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아니, 넌 날 위해 수영하는 거야. 애니메이션 프리 일기입니다. 나와 너의 차이를 알려줄게. 나나세 하루카, 타치바나 마코토, 마츠오카 린, 하지키 나기사. 그들은 초등학교 졸업 전 대회에서의 우승을 끝으로 각자 다른 길로 나아간다. 이윽고 시간은 흘러 고등학교 생활을 헛되이 보내던 하루카 앞에 돌연 린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루카에게 승부를 걸며 압도적인 힘을 선보인다. 그 후 하루카는 마코토와 나기사, 류가자키 레이와 함께 이와토비 고등학교 수영부를 설립하게 되는데, 자, 쿄엔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이 정도로 커졌습니다. 저는 현재 라디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1기밖에 감상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이 3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극장판도 몇 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 오타쿠층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일부 남성 오타쿠층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런 입지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사실 굉장히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어떤 궁금증을 좀 충족시켜줬던 작품? 그러한 종류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나 주의 깊게 이 작품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취득하는 과정들을 과거에 거쳤던 생각이 나는데, 일단 이 작품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살짝 좀 언급을 해 드리고 지나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이 작품의 근본은 쿄애니의 자사 홍보 영상, 거기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했던 작품이었죠. 일명 수영복을 입고 있는 남정네들이 굉장히 산뜻한 웃음과 포즈로 우리들을 맞이해주는 그런 종류의 CM이었는데, 당시에 이 영상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인기를 구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회수가 엄청나게 튀어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이 홍보 영상이 당시에 애니메이션을 사랑하시던 모든 오타쿠층의 화두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 내지는 자신의 감을 들고 와서 이 작품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여론들이 꽤나 존재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식의 논리들이 부딪혔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작품은 애니화가 될 수 없다. 왜냐면 큐애니에서 자사 홍보 영상으로 제작했던 소재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상화됐던 적이 없었다 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이미시는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아니다. 이 작품은 무조건적으로 큐애니에서 애니화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는 영상이라고 하면 큐애니도 돈의 냄새를 맡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자본의 논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달콤한 과실이라고 하면 당연스럽게도 Q&A가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논리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느 분이 이겼나요? 맞죠? 후자가 이겼죠. 그리고 당시에 저의 시선도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세상에 절대라고 하는 논리는 없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자신이 추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시도를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론적으로 애니메이션화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다만 정보 정도만 취급을 했던 것뿐이지 이 작품을 감상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냐면 당시에 저는 여성향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즐기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궁금증 정도만 충족시켜주는 애니메이션으로서만 가치를 두고서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드디어 라디오를 함과 더불어서 이 작품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프리에서 과연 어떠한 포인트들이 존재하고 있을지 여러분들 재미있게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돌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학원 일상의 특이점이 온다. 우선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 오타쿠 역사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에 더빙 애니메이션을 소개했듯이 군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다수의 애니메이션의 소비를 더빙 애니메이션으로 해왔었습니다. 뭐 투니버스라던가 대원방송 계열, 애니맥스 뭐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더빙 애니메이션을 많이 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원어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았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오타쿠가 된 게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더빙 애니메이션만 보지 말고 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볼까?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어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오타쿠 라이프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아주 소소한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점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점,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이 작품이 등장하게 되었고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의문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또 제가 생각한 어떤 정답을 제시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과연 그 의문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의외로 굉장히 심플한 의문점이었는데 어째서, 어째서 미소녀 일상물은 널리고 널려 있는데 왜 미소년 일상물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이 궁금증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왜 미소년 일상물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오타쿠에 입문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자아내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일단 미리 해설을 한다면 미소년 일상물이 나오지 않는 거는 애니메이션 시장의 구성 때문이죠. 현대의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향보다는 남성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 또한 남성향 애니메이션에 집중돼 있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타쿠 시장에는 여성 오타쿠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오타쿠층을 얘기할 때 여성 오타쿠층은 충성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 올인을 하게 되면 그 작품 자체의 소모를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흔히들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성 오타쿠층을 잡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작품이 떡하니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품을 굉장히 유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작품이 망하면 여성 오타쿠 시장에 미래는 없다. 그리고 반면에 이 작품이 굉장히 잘 되면 야, 여성 오타쿠층도 돈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우후죽순으로 여성 오타쿠층을 겨냥하는 작품들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계속 하면서 재미있게 관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결국 풀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물론 풀이 이후에 여성향 작품이 진짜 우후죽순으로 나왔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궁금증은 풀이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풀이 이전에도 미소년 일상물을 지향하는 그런 작품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어떠한 작품이 존재할 텐데 근데 딱히 기억나는 애니메이션은 없고 하나 기억이 나는 애니메이션은 있네요. 오란고교 호스트부? 그 작품이 있었죠. 저 그 작품 더빙으로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작품이 제가 당시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미소년 일상물의 그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일단은 역할인물을 표방하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판타지에 가깝거든요. 현실적인 미소년 일상물을 지향하는 그러한 작품은 아니고요. 부잣집 자제들이 어떤 특수한 학교에서 불쌍한 여자 주인공을 구원하는 그런 종류의 내용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재, 평범한 미소년들이 학원 일상을 보내는 그러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작품이 아니었죠.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어보시면 좀 새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진짜 지겹도록 접하는 미소녀 일상물의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주인공만 남자 주인공으로 교체를 한다 치면 그 작품이 어떤 톤을 가질까가 저한테 있어서는 계속 궁금증을 자아내는 일종의 과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 부분을 상당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면서도 성공도 거뒀으니 더할 나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했을 때 태클이 하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H님, 아까 전에 장르 소개하실 때 이 작품이 스포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 일상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설을 좀 하긴 해야겠죠. 저는 일단 아까 전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작품이 스포츠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수영 애니메이션을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일상 파트에 훨씬 더 힘을 많이 주고 주인공들 간의 대화의 어떤 전개라던가 스토리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두는 연출들이 많기 때문에 스포츠물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열혈, 스포츠 기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유심히 또렷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도 프리를 제작한 제작진이 K-ON과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K-ON을 집필한 작가님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당시에 작품을 그렸었냐면 자신이 고등학교 때 즐겼던 부활동의 성과에 집중했던 게 아니라 친구들 내지는 선배, 후배들과 함께 히히덕거리며 농담 따먹기를 하고 같이 부활동을 했던 그때 그 당시의 기억에 상당한 즐거움을 느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향하는 작품을 그렸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K-ON이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한 건데 이 풀이라고 하는 작품도 결국에는 어떤 성과를 낸다든가 수영을 잘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상향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기보다는 부원들 간의 협력과 유대감, 우정, 평범한 일상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스포츠물의 정체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못하고요. K-ON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품을 보면서 저는요. 경쟁 관계와 갈등 파트 이 부분보다 그냥 평범한 부원들 간의 일상 파트가 훨씬 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학원 일상물로 보지 스포츠물로는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궁금증을 충족해준 특수한 작품이 존재하나요? 저한테 있어서 프리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준 해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인배 린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당연스럽게도 마츠오카 린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집중 조명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죠.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캐릭터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캐릭터가 굉장히 여성층에게 두터운 그런 신망을 받고 있고 인기가 있는 캐릭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 캐릭터가 정말 비호감적으로 느껴졌던 측면들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넘겨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포인트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 냈고요. 최대한 제 감상에 충실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돌 맞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저의 생각을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캐릭터가 계속해서 하루카에게 승부를 걸죠. 그런데 그 승부를 거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하나 좀 전개를 해 드리면 이 캐릭터는 초등학교 막바지에 호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유학이라고 하는 건 수영을 외국에서 배우기 위해서 떠난 거죠. 하지만 외국 생활 중에 벽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자신의 실력이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될 때쯤에 일본에 다시 돌아와서 하루카와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루카한테 졌습니다. 아마 본인이 당시에 승부를 걸었던 목적은 내가 그래도 외국 생활을 했으니까 하루카와 다시 승부를 겨뤄보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향상이 되었고 또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슬럼프를 타파할 목적으로 아마 명분을 잡고 승부를 건 거겠죠. 근데 거기서 져버렸기 때문에
홧김에 수영을 그만두겠다고 울부짖고 하루카 앞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는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이 돼서 하루카와 재회할 때까지 수영을 굉장히 열심히 잘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덕분에 하루카는 수영을 그만뒀죠. 뭐 어쨌든 이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린에게 있어서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고 트라우마처럼 심어졌던 부분이 있었는지 계속 이제 하루카에게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카와의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 그러한 이제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카를 귀찮게 구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일단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잘못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본인과의 수영 때문에 하루카는 중1 때 수영을 그만둡니다. 자신이 친구에게 아픔을 줬다는 그 사실, 수영으로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지 하루카는 중1 때 수영부를 완전히 떠나버렸죠.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코토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하루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수영을 그만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하루카가 이 덕분에 고등학교에서 이와토비 수영부를 다시 만들기까지 완전히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삶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린이 인식하지 못한 잘못은 본인과의 승부에서 하루카가 지고 난 이후에 하루카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와토비 수영부원들과 헌계영에 참여를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루카는 자신이 받았던 그 충격을 극복하고 헌계영을 통해서 이와토비 수영부원들과 우정을 나누고 뭔가의 성과, 쾌감 이런 것들을 나누는 연출들이 나옵니다. 근데 린이 그걸 보면서 그냥 한 번 이겼으면 장땡이지, 본인도 사메즈카 고등학교에서 혼경에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와토비 수영부원들에게 혼란을 심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레이는 거기서 철저하게 외부인의 포지션에 가까웠기 때문에 린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아예 접점이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회 당일까지 자신의 존재 가치, 부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의문점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기까지 이르는 이러한 이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우리들 생각을 해봤을 때 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민폐를 끼치고 있는 캐릭터임에는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단지 인식을 못한 부분은 인식을 못한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캐릭터가 하는 대사들이나 보이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별로 정이 저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밉상. 그래서 제가 좀 심기가 거슬러졌던 특정 대사들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느끼시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1화에서 린이 보였던 대사. 너 아직도 얘네들이랑 어울려?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본인과 한때 굉장히 우애가 깊었던 친구들이었는데 너 아직도 이런 애랑 어울리냐고 하루카한테 인신공격 내지는 그냥 친구들 자체를 폄하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캐릭터가 과연 현실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지 저는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거는 애초에 시비를 걸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4화에서 또다시 저의 심기를 거스르는 대사가 또 나옵니다. 하루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넌 날 위해 수영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대사인지 저는 살짝 미묘하게 바라봤었거든요. 아니 하루카가 하루카 본인을 위해서 수영을 하지
왜 린을 위해서 수영을 하죠? 그리고 이 대사가 왜 나왔는지 맥락 자체는 알겠는데 결국에는 하루카는 본인의 앞날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소모품 내지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대사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물론 홧김이라고 쳐도 자신의 수영 인생과 하루카의 수영 인생의 어떤 그 접점, 이기지 못한 거에 대한 울분, 또 동일시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대사인 건 사실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살짝 좀 사람을 너무 자신 중심적으로 그렇게 두고선 발언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이기주의성이 약간 짙게 느껴지는 그런 대사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 화에서 결국에는 하루카를 그렇게 골탕 먹이고 힘들게 만들더니 이겼어요. 하루카한테 이겼습니다. 근데 따억하니 이제 이드살을 날리죠. "이제 두 번 다시 하루카 너와 수영할 일 없어." 이것 때문에 하루카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거든요. 아까 4 화에서 얘기했던 그 대사의 연장선상이에요. 본인 볼 일 끝났으니까 단물만 쪽 빨아먹고 "하루카 너 버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 대사를 쳤다고 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밉살스럽고 이 캐릭터를 시원하게 죽방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정도까지 약간 좀 격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게 8 화. 거기서 이제 부원들이 하루카의 행방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린과 마주쳤을 때 린이 이러한 대사를 날리죠. "야, 나한테 진 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나 봐." 아니 본인이 먼저 졸렬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루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마음이 상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식으로 비아냥을 또 늘어놓는 과정, 또 부원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제대로 하기 싫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명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대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꼴보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래 놓고 나중에 혼경하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지도 다시 그때의 그 감각 되찾겠다고 또 홍계영 나와 가지고는 그렇게 일을 벌리지 않습니까? 아 참 한숨이 나오는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 캐릭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호전적이고 또 일정 부분 이제 '현실 도피라는 측면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좀 거리끼는 부분이었어요. 어찌 되었든 하루카한테 졌던 중1 때의 그 기억, 이 기억 하나만을 계속 곱씹으면서 자신의 모든 성장하지 못하는 책임과 이런 것들을 하루카에게 전가시키고 현실 도피를 하고 책임 회피를 하는 듯한 그러한 연출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평가를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요소로 저는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작진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린이 그러한 좀 비이성적인 행동을 표출할 때 레이라던가 린의 후배인 니토리, 이러한 캐릭터들이 계속 한마디씩 던지면서 이 캐릭터의 모순된 부분들을 건드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로 들면 니토리 같은 경우는 린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루카와의 승부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린 선배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팩트 폭력을 날리거든요.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하루카와의 승부에서 이겼으면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어째서 다시 호주 유학 중에 일본으로 돌아온 것이고 하루카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속 밉살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냐. 우리를 방해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제작진이 이 애니메이션에 삽입한 최소한의 논리적 장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작품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찝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이 작품을 제대로 즐기는 포인트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여성향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작품은 사실 스토리적인 부분보다는
캐릭터 간의 감정선, 이 부분이 상당히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즐겨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토리는 뭐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태클 걸 만한 것들도 많고 이상 야릇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잘 모르겠는데, 린과 하루카가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품고 있는지, 현재의 기분 상태가 어떤지, 상대방 때문에 어떠한 감정이 휩싸여 있는지,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들 사이의 간격을 어떤 식으로 채워나가는지,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감정선의 표현이 단연컨대 이 작품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두 명의 캐릭터의 애증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와토비 수용 부원들 사이의 우정과 감정,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100% 즐기기 위해서는 스토리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인물들 간의 관계와 현재의 감정 상태, 이 부분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의 지금 두 번째 포인트에서의 생각 자체는 사실 이 작품을 100% 즐긴 의견이라고 하기는 조금 미묘한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저는 린이 좀 그렇긴 합니다. 조금 그래요. 작품상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2기에서는 좀 이 캐릭터가 정신머리 좀 잘 차리고 제대로 된 그런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또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어쨌든 두 번째 포인트,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방금 전에 너무도 자잘한 요소들에 집중을 해서 이 작품을 이야기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 작품이 추구하고 있는 큰 그림을 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봅니다. 우선 저는 이 작품의 거대한 담론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새기고 거슬러 가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 작품에 중심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품에서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초등학교 대회 당시에 린이 얘기했던 본 적 없는 풍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들이 쉽사리 이해할 수 있게 해석을 한다면 팀워크, 유대감, 그리고 성취를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로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캐릭터들은 이 목표에 도달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 풍경을 보았고 이들은 거기에 만족감을 느꼈었죠. 하지만 다시 리셋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나라라 슈퍼보드 3기인가요? 약장수 접할게 나오는 스토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기억이 굉장히 희미해졌다. 뭐 망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외면에 가깝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루카, 마코토, 나기사, 린, 이 모든 캐릭터들이 그때 당시의 그 기억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혹은 찾으려고 애는 쓰지만 다시 우리들이 즐길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하루카가 린과 조우하게 됐고 또 린과의 승부에선 졌지만 대회에서 홍계영을 이와토비 수영 부원들, 이 캐릭터들과 펼치면서 그때 당시의 감각을 다시 하루카가 느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작품상에서 보면은 하루카의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수영 부원들과 함께 수영을 즐기면서 자신의 영역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감정 표현도 꽤 초반부의 시니컬한 모습보다는 다채로워졌고 최종 회차에 가면
수영 부원들에게 자신의 어떤 고마운 감정을 표출하는 이러한 연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캐릭터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눈에 띌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린 쪽을 살펴보면 이와토비 수영부원들이 대회 날 혼계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자극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본인의 어떤 빈자리에 대한 실감,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그 달콤했던 기억, 이 부분에 대해서 갈망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와토비 수영부원들과는 수영을 할 수 없지만 사메즈카 고등학교 본인의 모교에서 혼계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서 이제 대회날 혼계영으로 이와토비 수영부원들과 겨룰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데 딴 데 정신이 팔려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메즈카 부장이 린을 혼계영에서 열외시켜버리죠. 그래서 린이 다시 좌절을 맛보게 되고 본인이 중학교 때 했던 그 행동처럼 수영을 진짜 그만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는 이제 이와토비 수영 부원들이 린을 구원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린이 가지고 있던 아픔과 삐뚤어진 감정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승전결적으로 봤을 때 초창기에는 린이 본인의 친구들에게 지금껏 보지 못한 풍경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와토비 수영 부원들 그리고 친구들이 린에게 그때의 그 풍경을 다시 한번 선사해주고 오랜 그 과업을 깔끔하게 청산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롯 자체로만 봤을 때는 꽤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낄 만한 여지들이 생기고 쿄에니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큰 그림이 우리들에게 꽤나 감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결말부에 대한 호불호는 이러니 저러니 또 갈릴 수밖에 없죠. 이게 멀리서 보면 비극이고 가까이서 봐도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토비 수영부원들을 제외한 외부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와토비 수영부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못한 시청층들이 결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작품의 큰 그림을 조금 더 유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끝으로 저는 꿀잼 셀렉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과연 제가 맥락을 제대로 잘 짚었는지는 언제나처럼 잘 모르겠네요. 이 작품의 존재 덕분에 궁금증을 해소했다가 좀 열이 받았다가 다시 큰 그림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플롯이 있는 작품이네 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그 감상을 즐겼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이 고스란히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다음 코너를 준비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